오늘은 3184일 제 장기 연애 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던 어느 날 굉장히 특이한 여자애가 머리는 막 탈색을, 공공은 막 초록색에. 넌 근데 왜 고백은 안 하냐? 네, 씨. 안녕하세요. 우하. 12시가 넘었는데 오늘은 이제 결혼이 일주일이 남았으니까 일주일 기념으로 제 장기 연애 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9년, 그러니까 시간은 또 검색해봐야 돼. 저는 뭐 D-Day 캘린더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매번 이런 게 궁금할 때마다 검색을 합니다. 기념일 계산기. 오늘은 3184일이 된 날입니다. 저희가 만난 지가 이제 벌써 9년 차인데 그 9년 차에 이거 뭐야, 카메라 이렇게 켜놓으니까 더 밝네. 연애를 시작했던 그날의 기억을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려고, 돌이켜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면은, 일단 제가 중학교 때 강동구라는 데서 살다가 왕십리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 중학교 때 친구, 그러니까 한 6, 7년 동안 연락도 안 했던 친구가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우순아, 너 혹시 압구정 로데오에서 알바 땜빵 좀 해줄 수 있냐?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 내가 해줄게 하면서 이제 압구정 로데오에 알바를 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막걸리를 파는, 지금은 없어진 달빛 술담이라는 데였는데,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매장은 그 매장은 굉장히 특이했는데 알바생이 100명이 있었어요. 100명이. 그래서 100명이 다 같이 막 일을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100명이 일을 하는 건 아닌데, 왜 100명이 있냐면 뭐 프리랜서들, 배우들, 모델들 해가지고 평소에는 일을 못 하는데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틈틈이 시간이 될 때마다 신청서를 넣는 거야.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일할 사람을 정해요. 이번 주는 뭐 4명 누구, 이번 주는 4명 해가지고 너도 나도 아무 때나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모인 사람들이 1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의 특징은 내가 다음 주에 일을 할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나, 그 다음 주에 일을 하는 사람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이 로테이션 되는 그런 매장이었어요. 이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제가 일을 하는데 어떤 굉장히 특이한 여자애가 일을 하러 오게 됩니다. 물론 처음 만난 거였죠. 근데 머리는 막 탈색을 하고 동공은 막 초록색에다가 막 특이한, 어쨌든 굉장히 특이한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성격도 가식도 없고 뭔가 똑부러지고 일도 막 엄청 꼼꼼하고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잘하니까 저는 뭐 편하니까 좋았죠. 그렇게 뭐 이렇게 두루두루 친해지다가 몇 마디 좀 나눠보고 이러다 보니까 또 저희 동네 친구들이더라고요. 제가 사는 동네 바로 저희 집에서 한 300m 거리에 살고 있고 막 이래서 어떤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친해지게 되었죠. 그 사람이 이제 지금 현재 제 여자친구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막걸리 집이 굉장히 늦게 끝났어요. 그래서 2시쯤에 끝나면 굉장히 배가 고프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버거킹이 있었는데 그 버거킹에 가서 햄버거를 먹고 집도 같은 방향이니까 택시를 타고 같이 집에 가고 뭐 이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서 이제 지금도 제 여자친구랑 저랑 얘기가 많은 게, 이제 그때부터 좋아했다, 너가 나를 그때부터 좋아했다, 아니다, 그때 아예 관심도 없었다, 막 이런 걸로 좀 논쟁을 벌이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때는 어쨌든 뭐 그렇게 한번 스치듯이 스쳐갔고, 다음 주엔 또 다른 사람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만날 일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괜히 또 한번 만나고 싶고, 뭔가 그때 대화했던 게 좀 잘 통했던 것 같고, 지나고 나니까 기억들이 미화되면서 제가 그 매장마다 항상 분실물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립스틱 같은 게 있었는데 이거를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혹시 이 립스틱 너 거 아님? 이렇게 개수작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와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당시 여자친구도 그 립스틱을 가지고서 자기 거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 새끼가 개수작을 부리는구나 라는 걸 단박에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귀여운 면모가 있어가지고 그걸 봐줬다고 해요. 어쨌든 저는
그거를 일단 시작으로 어쨌든 말을 붙여야 되는데 뭐 갑자기 뭐하고 지내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 립스틱이 너 건지 물어보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걸었던 거죠. 그걸로 시작으로 계속 이제 얘기가 계속 진행이 됐어요. 한 일주일 동안 저녁에 보내놓고 아침에 또 답장하고 이런 식으로 일주일 동안 연장이 돼서 얘기가 계속 진행이 된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굉장히 영화를 좋아해요. 제가 타투 이 슬레이트 타투를 할 정도로 영화 보는 걸 좋아해서 영화를 같이 보자까지 된 거죠. 그래서 영화를 봤다는 거는 저한테 있어서는 사귀기로 한 거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쿵푸 팬더 3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 생각해서 돌이켜보면은 카톡을 이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어떤 그런 건덕지를 잡아서 말을 걸어야 됐어요. 지금이야 GPT에 물어봐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답장하지 하면은 써주니까 그냥 그대로 옮겨 적으면서 과자 먹으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창의력이 좀 필요했다. 그 시절에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여러 번 만나다 보니까 서로 호감이 생겼고 그렇게 해서 어느 날 겨울 2016년도 2월에 저희가 만나다가 한신 아파트 놀이터에서 프리지아 꽃을 제가 이제 좀 들고 다니기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방에다가 구겨 넣어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그때도 이제 굉장히 데이트를 한 지 오래돼가지고 여자친구가 넌 근데 왜 이렇게 만나기는 하면서 고백은 안 하냐 라고 해서 제가 가방에서 꾸깃꾸깃 프리지아 꽃 꾸깃꾸깃 찌그러진 프리지아 꽃을 주면서 그게 이제 2016년 2월 10일 기념일이 되게 되었죠. 그게 벌써 이제 9년 전이네요. 그때 이제 저는 연극을 하고 있었고 여자친구는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잘 안 가는데 그때는 대학로나 이대 앞에서 데이트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극 공연을 하고 있는 극장 앞에 카페에서 여자친구가 막 공부를 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연극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인터미션 시간 때 잠깐 나와서 보고 또 들어가고 또 공연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애를 하면서 이제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는데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만났던 2번의 기억입니다.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좀 좋진 않았어요, 솔직히. 왜냐면은 정식적으로 이제 뵙고 인사를 드리면 모르겠는데 둘 다 그게 아니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광화문에 플라잉볼 익스프레스라는 그 햄버거 에그번 그런 걸 파는 게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이게 먹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서프라이즈로 그래? 다음에 한번 먹으러 가자 라고 말해놓고 이제 바로 배달의 민족이 돼가지고 갔죠. 가서 줄을 서서 그걸 사가지고 여자친구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문을 이제 두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문을 열었는데 여자친구는 이제 그걸 사올 줄 모르고 짜장면을 시켜 먹고 있었어요. 친구랑, 가장 친한 친구랑. 저는 이제 햄버거를 주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너 혹시 짜장면 좀 먹고 갈래? 이렇게 된 거죠. 요즘에 라면 먹고 갈래 같은 느낌으로다가. 하지만 친구는 있었다. 어쨌든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 친구인애는 방에서 자고 있었고 거실에서 저는 열심히 그때 굉장히 또 순수했기 때문에 짜장면 먹고 가야지 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짜장면을 비벼서 입에 넣는 그 순간 현관문에서 삐삐삐삐삐 디디딕 소리와 함께 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를 처음 뵙게 되죠. 굉장히 끔찍한 기억이었습니다. 근데 또 아버지도 성격상 조용히 안방으로 걸어 들어가셨어요. 아예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집에 왔는데 자기 딸이랑 짜장면 입에서 오물거리고 있는 어떤 한 남자 새끼가 거실에 정중앙 떡하니 앉아가지고 짜장면을 먹고 있는 그 남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참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제가 그냥 어디 그 안방 문에다가 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다가 그냥 집에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게 어쨌든 첫 번째 기억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꺼림칙했죠. 근데 또 두 번째는 이제 밤에 여자친구를 이제 집에다가 데려다 주고 집 앞까지 가면 항상 보통 이제 바로 보내지 않고 산책을 좀 하잖아요. 산책을 좀 하고 있었는데 저기 어디
새끼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새끼 고양이 너무 귀여워서 아 고양이 너무 귀엽다 우리도 가서 한번 볼까 하고 가고 있었는데 어떤 동네 아저씨가 그 새끼 고양이를 이렇게 보고 계셨어요. 여기서부터 뭔가 느낌이 쎄하죠. 그래서 여자친구랑 저랑 새끼 고양이 보면서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라고 했는데 그 동네 아저씨께서 저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자네는 이름이 뭔가? 그렇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또 그런 식으로 예기치 못한 곳에서 플래시몹 하듯이 저한테 또 말을 걸어오셨어요.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저한테 자네라는 말을 쓰셔서 자네는 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서 굉장히 막 서로 이제 또 뗀뗀하기도 하고 불편한 느낌도 있고 해서 아버지도 그냥 몇 마디 하시다가 그럼 나는 먼저 가보겠네 하면서 가셨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의아한 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빠를 못 알아볼 수가 있는지 저는 지금도 그 여자친구가 왜 아빠를 못 알아봐서 제가 그런 난처한 상황에 놓여야 되는지 그건 아직도 미스테리입니다. 보통 아무리 그래도 아빠를 이제 멀리서 봐도 알아보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못 알아봤다. 그래서 내가 고양이 구경하다가 갑자기 두 번째 만나면 또 그렇게 성사가 되었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사실 9년을 만나면서 안 가본 곳도 없고 거의 방방곡곡 다 다녀봤고 별의별 일들이 정말 많고 특히나 제 주위에 누군가를 사귀었던 사람들, 헤어진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의 한 3번에서 4번 정도의 연애 관계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만났다 헤어졌다에 대한 어떤 그런 감정이 별로 없고 또 헤어졌구나 또 만났구나 뭐 이 정도의 감정이지 뭐 워낙에 많은 커플들이 만나고 헤어지고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이상은 딱히 뭐 인정하지 않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그런 우리가 이제 6일 후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뭐 지금은 너무 늦은 밤 시간에 제가 잠깐 짧게 썰을 한번 풀어봤는데 이런 이야기가 재밌다면 또 다음에 또 에피소드 2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